상전 체크리스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기대 품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너무 좋았는데 자, 오늘 체크리스트 통해서 시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오픈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역시 반도체가 되겠죠. 안 다뤄볼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불을 내뿜었고요. 관련해서 좀 반도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먼저 이지은 대표님과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한마디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급등할 일인가도 싶었고 사실 뭐 좋죠.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잘 가다 보니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도 참 좋았는데 삼성전자를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어제 강하게 올라간 시점에서 8만 원 돌파 단기간에 가능할까요? 워낙 물량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워낙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긴 하겠지만 저는 일단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마디의 말로써 이렇게 삼성전자가 탄력이 나왔다는 게 한편으로는 약간 좀 씁쓸하기도 했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기다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뒤처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는 삼성전자의 차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동안 부진했던 삼성전자가 한동안은 그 키 맞추기에서 좀 탄력적인 모습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시장에서만 봐도 삼성전자에 관련된 종목들에게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만큼 당분간은 이와 같은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8만 원대까지는 매물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힘이 지금 다른 쪽으로 자금이 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주도를 해서 당분간의 상승 랠리로 인한 8만 원의 돌파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럼 삼성전자 밸류체인단에 있는 종목들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어요. 확실히 수급이 들어가죠. 네, 어저께만 하더라도 또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YIK라든지 엑시콘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이제 관계사로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보여줬는데 그러한 부분의 흐름들을 봤을 때 어제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강한 탄력과 수급의 동반도 있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양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조는 저는 당분간 좀 조정을 전체적으로 또 마쳤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제 삼성전자의 급등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고 HBM 관련해서는 사실상의 승기는 SK 하이닉스가 잡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론도 아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양분화될 거다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HBM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우선 어제 삼성전자의 상승은 사실 뭐 SK 하이닉스와의 어떤 키 맞추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닉스가 그동안 삼성전자 못 갈 때 잘 올랐고요. 사실 어제 뭐 물론 젠슨왕 대표의 그런 말 때문에 오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키 맞추기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이제 올라갈 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HBM과 관련해서는 사실 마이크론에서 모든 HBM을 다 생산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실제로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이번에 HBM 엔비디아의 납품을 양산을 시작해서 납품을 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도 그 젠슨왕이 얘기했던 바로는 기대감이 높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준비하고 있는 HBM도 앞으로 양산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엔비디아에서 채택을 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삼성전자가 어제 그 5% 상승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번 올라가겠다 약간 이런 시그널을 준 게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하이닉스도 좋고 삼성전자도 지금 좋은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오랫동안 못 올랐던 부분들이 좀 이제 올라가지 않겠느냐 좀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HBM인데요. HBM과 관련해서 기존의 SK 하이닉스가 납품하는 그 HBM3와 다른 점,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해서 조금 더 좋게 나올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 CXL 관련주라던가 어제 강했죠. 네, 그 관련주들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삼성전자에서 원하는 거는 그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를 HBM에 넣어서 두 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반도체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 하이닉스가 잘 갔고 좀 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오니까 그럼 삼성전자와 향 매출 그런 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키 맞추기 말씀 주셨는데 그럼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제 삼성 그렇게 튀기 전까지는 반도체 지금 투자 포인트를 SK 하이닉스 보면서 따라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17만 원 찍고 16만 원 이탈한 자리에서 15만 원 선에서 지금 등락 거듭하고 네. 외국인 기관 팔고 있고 네. 하이닉스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하이닉스는 당분간 조금 쉬어가지 않겠냐. 왜냐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삼성전자보다는 좀 탄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조정이 나오면은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매수를 해줘야 되는 그래요? 그런 상황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HBM이 본격적으로 양산됐을 때, 뭐 지금 당장에 어떠한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질 않겠지만, 만약에 올해 하반기가 갔을 때 이에 대한 실적,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주가가 선반영됐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여태껏 오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하이닉스도 같이 달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만큼의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좀 봐주셨고 오히려 눌릴 때가 땡큐 기회다 이 관점으로 풀이해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 어제 삼성전자 또 주총이었잖아요. M&A 관련해서 기대감을 한껏 키웠습니다. 원체 M&A 관련 기대는 이어져 왔었고 로봇으로 포커싱이 돼 있었는데 어제 독일의 전장 업체 컨티넨탈의 전장 사업 부분을 인수 추진할 거다라는 한 매체의 보도가 있었고요. 관련해서 관련주 뭐 텔레칩스, 넥스트칩, 삼화전자 같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투자 힌트 얻어와야 될까요? 일단은 자율주행이 이제 AI와 만나면 그 기술 발전의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게 어저께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 흐름이 약간 부진했던 이유는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로봇은 M&A를 했을 때 지분 투자를 직접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컨티넨탈 관련해서 종목들은 관계사, 고객사 이런 식으로 약간 한 다리 건너서의 이런 관계사들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로봇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물론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봐야 돼요. 텔레칩스나 네스트칩 봐야 되긴 하지만 섹터 전체로 봤을 때는 어디 쪽이 강할까라고 했을 때는 직접적인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고 연결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로봇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의 시세가 좋았고 또 연속성이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제 AI와 접목을 해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빨라지긴 하겠지만 삼성전자 관련돼서 과연 어디 쪽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라고 했을 땐 전 로봇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계속 봐야 되는 건 맞으나 현 시점 매력적인 건 로봇이다. 네. 로봇과의 협업 그리고 M&A 관련한 뉴스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로봇주에 집중해 본다면 좀 큰 쪽으로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빠지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또 지금 어떻게 또 앞당겨질까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보핏을 양산하는 삼성전자 보핏 출시했을 때 보핏을 만들어내는 약간의 중소형주인 인탑스 같은 종목이라던가 그리고 협동로봇 시대라고 지금 불리고 있잖아요. 협동로봇 관련돼서 누료메카 부품을 또 내재화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품의 내재화, 협동로봇 이쪽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로봇주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본부장님은 어제 나왔던 이슈에 따르면 자율주행이냐 로봇이냐 그렇게 무 자르듯 나눠놓고 봤을 때는 네. 어디에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저는 로봇 내기 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율주행 자율주행으로. 쪽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쪽은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SDV라고 해서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를 이제 도입하겠다. 전 차종에
그걸 적용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 다리거든요. SDV라고 해서 어쨌든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결국에는 자동차를 소프트웨어가 제어를 할 것이다. 뭐 자율주행이던 어떤 센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가 제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AI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뭐 자율주행 쪽 볼 때 SDV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예. 이쪽과 관련된 뭔가 일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뭔가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현대차도 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결국에는 이 자동차를 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완성차에 집중을 뭐 물론 하겠죠. 완성차는 당연히 집중하는 부분이고 그럼 그 부가적으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은 예. 저는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조정을 많이 좀 어느 정도 받은 상황이고 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앞으로 좀 멀리 보고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종목이겠죠. 어떤 네. 종목 보세요? 저는 이제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현대오토에버 예. 보고 있고요. 유니트로텍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현대오토에버가 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SDV의 어떻게 보면 대장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현대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그 지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9월에 26만 3천 원 터치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은 상황이고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올라온 거에 비하면은 뭐 아직 조금 더 쉬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26만 3천 원 가는 그 과정, 그 스타트 끊었을 때 가격대로 거의 돌아왔기 때문에 한번 리바운드 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현대오토에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종목이 나왔는데 원픽도 받았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보시면 되겠고요. 유니트론텍까지 자율주행 관련해서 보자. 우리 본부장님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저 PBR 밸류업 말 해볼 건데 그 안에서도 금융주 쏙 빼서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관점 어떻게 봐야 될지요. 어제도 금융주들의 흐름이 참 좋았고요. 뭐 연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가 고비다. 뭐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때가 된 시점에서 금융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의 ELS 배상 그 관련해서 이슈도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이고요. 주주환원 정책이 잇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금융주 우리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지금은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 금융주 잘 안 사시잖아요. 이상하게 손이 잘 안 나가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체 더뎠죠. 그렇죠. 이제 네. 이미지와 인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에서 이제 금융주들은 인기 있는 sek터의 종목들은 아니다 보니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모멘텀을 얻고서 굉장히 탄력적인 2배 이상 가는 종목들도 나와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좋은 호재성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주에서 뭐 배당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해서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기업들도 있고 어쨌든 이러한 그 나라의 흐름에 맞춰서 정책을 좀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가파르게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는 한 번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실 때가 내가 너무 안타깝다 하시는 분들은 소액 남겨두시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 PBR 관련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도 전 살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좀 덜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덜 오른 섹터 위주로 지금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덜 오른쪽은 어딜까요, 그럼? 저는 일단 자동차 부품 쪽을 계속해서 좀 보고 있어요. 물론 계속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섹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향후의 성장성으로 봤을 때 그리고 PBR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이제 현대차와 기아 물론 이제 주총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추세로 봤을 때도 다시 한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이들이 어느 정도의 쉬어가는 구간이 왔을 때는
경우에는 이제 부품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이 추세가 막 깨지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부품 예. 종목들이. 그래서 관련돼서 저는 부품주들 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이야기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원체 많이 이슈가 됐고 올랐다 보니 좀 덜 오른쪽을 찾아봐야 될 텐데 자동차 부품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 주셨고요. 자, 본부장님은 관련해서 금융주 이제 정리할 때가 됐을까도 궁금하고 어제 또 한 번 정부의 발표가 있습니다. 주주 환원 늘리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늘린 기업한테는 법인세를 깎아준다라는 깜짝 이슈였는데 다시 한번 저 PBR 붐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반응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투심 자체가 예. 그러니까 뭐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이왕 산 거 좀 활활 타오르는 그런 섹터들을 사고 싶다 이런 맞아요. 마음이 크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분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뎌요. 올라가더라도 좀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투자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만약에 조정이 나오거나 했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러한 움직임이 지금 요번에 특수한 케이스로 좀 나왔던 것이지 평소에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보다 안전한 투자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반도체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AI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 좀 그렇게 좀 수급이 몰리는 그런 섹터들을 더 선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차라리 지금 금융주를 만약에 내가 저 PBR 이슈로 신규 접근해보겠다 하시면은 금융주보다는 좀 예. 저는 다른 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 어디요? 네, 저는 뭐 오늘 조선 쪽 가져왔는데요. 조선이요? 사실 뭐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쉬었고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하나오션이라던가 HD 현대중공업 이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조선 기자재 쪽도 저는 괜찮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말씀 주셨던 종목들이 다 잘 갔어요. 조선 쪽으로. 네네네. 지금 뭐 하나오션도 지금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좋고 저는 지금 제가 오늘 탑픽은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 네, 세진중공업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데크하우스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아직도 위로 상당한 공간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 결국에는 이 조선 사이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사이클 특성상 한번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요게 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AI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이러한 조금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예. 만약에 금융주를 좋아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라면 약간 사이클을 타는 조선 쪽 성향도 저는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금융주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번 조선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금융주 신규 매수는 너무 어렵죠. 야수의 심장을 가져야만 가능할 것 같고 세진중공업 그럼 탑픽으로 네. 받아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애매한데 우리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자동차 말씀 주셔서 오늘이 현대차 주주총회 당일이거든요. 사실 삼성물산으로 실망 진짜 많이 했었고 근데 삼성전자 어제 주총날 급등하는 거 보고 대형주 급등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겨서요. 오늘 네. 현대차 접근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아, 합니다.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어제 좀 매수하셨으면 좋지 그죠. 않았을까라는 미리.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뭐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네. 현대차도 최근에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저는 오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 매수 접근은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동차 뭐 부품, 성화이텍이나 서현이와 이런 거 봐도 좋으실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선 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미중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기대감 실려갈 수 있기 때문에 성강밴드라던가 이런 기자재 쪽 관련된 종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종목에서 또 흐름 놓고 힌트, 투자 포인트 잡아 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개장을 앞두고 오늘장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부장님과 짧게 이야기 나눠보면 오늘 우리 투자자들 어떤 포인트 잡고 시장 접근해 볼까요?
이벤트들이 다 끝났어요. 이제 이번 주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반도체를 나는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갭상승해 갖고 출발하는 종목군들은 조금 주의하자. 자제하자. 예, 갭상승은 좀 주의하고 갭상승이 아니고 그냥 어제 종가와 비슷하게 시작하는 종목군들은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 역시나 반도체 종목군들, 반도체 섹터 위주로 좀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군들 위주로 뭐 HBM, 특히 HBM 관련주들 위주로 한번 주목해 보시면은 좀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시가가 떠서 출발하면은 그쪽은 보지 말고 좀 네, 덜 오른쪽으로 보자. 갭상승하는 종목군들은 사실 자제하자. 조금 위험하니까 예.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포트에 반도체 없으면 너무 힘든 하루하루가 아닐까 네. 싶은데 지금 오늘장 어떤 대응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일단은 이제 마이크론 호실적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또 반도체 종목들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삼성전자 또 관련된 이슈까지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시장이 예상 외로 수급의 변동이 너무나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는 만큼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분할 매수와 비중 조절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달려나가면 마음이 급해지실 수 있어요. 나는 이 종목 없었는데 지금 빨리 올라타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드실 때일수록 오히려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비중에 대한 조절이라든지 분할 매수 이런 부분들 꽉 붙잡아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정이 이제 다 끝났고 또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도 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투자에 임할 때 이러한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반도체 오늘장에서 담아보려면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좀 네. 떠서 시작하는 종목들은 자제를 해보고 HBM 쪽으로 포커스 둘까요? 일단은 CXL이랑 어제 엑시콘이랑 너무 강하게 갔는데 오늘 또 달려줄 가능성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갭상하는 종목들은 또 수급 이동이 너무 빨라서 갭상승하면 여기서 너무 올랐다 해서 또 덜 오른 종목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갭상승하시는 종목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HBM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좀 누워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종목 말해주세요. 하나만 말해주신다면요. 저는 뭐 한미 반도체도 좋게 생각하지만 뭐 HP, SP, 이오테크닉스 뭐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동안 달렸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YIK가 오늘 저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YIK까지 HBM 관련해서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두루두루 오늘 보셔야 되는 하루 되겠고요. 두 분의 의견 종합해서 오늘 투자에 있어서 또 승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